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개눈깔 판결로 유명한 천협이 후임으로 올라온 박영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모두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수기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웃기는 소리입니다. 대법관 자리는 사퇴 안 합니까? 물론 난파선이라 먼저 뛰어내린 것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국민 불편 들이치면서 대법관 제청도 미루며 모든 화살을 정부와 청와대로 쏠리게 만들려는 꼼수인데 이 틈을 타 혹시 대법관 직원으로 정관비리 목 태먹을 것 같으니 로펌이라도 가려는 겁니까? 전형적인 정치 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이대 등 적폐 대법관들에게 고합니다. 재판 소원 등 사법개혁 3법 반대보다는 사법개혁 여론이 폭발한 현실에 대해 성찰과 반성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도 크지만 이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관련해 저들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 현재 사법개혁 관련해 쇼츠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분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법복 입은 시민이어야 해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근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는 법복 입은 귀족이에요. 객관적으로도 귀족처럼 행세하고 있고요. 주관적으로도 귀족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자기들끼리 귀족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저지르는, 판사들이 저지르는 비리나 또는 법률 위반,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나서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는 한은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는데 대법원장 자신이 이미 그런 위법적인 또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상으로 지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법원이 이와 같은 상시적 위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이 헌법 파괴 사건인 내란 사건을 그 법원이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저는 이거 받아들여요. 이번 재판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사법제도에 대해서 특히 우리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피고인으로 징역도 살아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판사들의 권력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보면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다음에 헌법 제101조에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할 권한이 판사들한테 간 거예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법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103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한 줄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법관에게 기대합니다. 양심에 의거해서 올바른 양심으로 헌법과 법률에 딱 맞게 재판해 주길 바라죠. 근데 판사도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판사 임명한 게 아니고 시험 잘 본 걸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판사 중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온 윤석열 김건희 씨랑 명태균 씨 관련 판결을 가지고 나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부분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불만은 없어요. 되게 무죄 판결의 사유가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매우 엄격하게 해가지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그 원칙을 준수한 판결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불만을 갖는 거는 판사가 봐주고 싶으면 엄격하게 적용하고 봐주기 싫으면 아무렇게나 적용해서 무죄를 입증 못하면 유죄 선고해버리고 의심스러우면 유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의심스러우면 무죄하고 이것이 판사에 따라서 또는 사안에 따라서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돈 많고 권력 있고 친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한테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렇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법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판사들 자신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인정을 하고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성향의 어떤 판사에게 내 사건이 배당되어도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판결이 내려질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법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데 이게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냐면 판사가 뭘 해도 누구도 터치 못해요. 그러니까 판사는요, 이게 판사는
106조에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징계 처분도 정직, 감봉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판사 징계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열을 때에만 징계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재판과 관련돼 있는 모든 권한이 판사 개개인의 소위 양심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 판사가 돈 먹고 또는 친구니까 뭐 정관이 변호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또는 재판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제어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법원은 어떤 상태냐 하면 헌법 제11조 제2항 위반 상태예요. 헌법 제11조는 평등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사들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까요? 보수 일색으로 기울어진 대법원, 그리고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격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당시 대법관 10명이 유죄 취지에 찬성했던 전례를 생각하면 윤두창 대법원 선고에 불안함은 기우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지금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 대법관들은 철저하게 기득권의 논리와 엘리트주의에 복무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량한 법 기술을 부려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형량을 대폭 깎아줄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존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바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내란의 수괴 윤석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자기를 그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혀준 사람을 심판한다. 이건 법관의 재척 사유를 넘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회피해야 할 사안입니다. 본인이 판관으로 참여하는 순간 그 재판은 공정성을 잃은 한편의 조작된 연극이 됩니다. 멸치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 잘 들으시오. 사법부의 최우선 책무는 헌법 수호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향해 당신들도 내란의 방관자 아니냐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 본질적인 헌법적 질문에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전원합의체 회피는 최소한의 양심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자리에 대한 거취 표명은 헌법재판소와 주권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국민의 매서운 눈빛이 대법원을 향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